네, 파일 저희 머신러닝 10번째고요. 10번째고 트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분류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글 콜앱 주피터 노트북 만들어 주신 분들은요, 우선 연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시고 아까 복사하신 거 있죠? wine CSV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복사한 거 그대로 복붙하시면 될 것 같아요. github.com 그 다음에 raw 파일 그리고 wine CSV. 네, read CSV 하기 전에 몇 가지 임포트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numpy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pandas,도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atplotlib 사용을 할 겁니다. matplotlib.pyplot import. 자, 그 다음에 저희는 판다스를 이용해서 CSV 파일을 읽어 드릴 거고요. CSV 파일을 읽어 드렸으면 데이터 프레임이 생기겠죠. 그 데이터 프레임을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scikit-learn 모델 셀렉션 여기에 import train test split 이렇게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훈련시킬 건데 어떤 모델을 사용을 할 거냐면 scikit-learn에 tree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tree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decision tree 클래시파이어와 리그레서가 있습니다. decision tree 클래시파이어는 분류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decision tree 리그레서는 회귀 문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decision tree라고 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분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회귀도 할 수 있다. 숫자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저희는 우선 분류만을 할 거예요. 분류를 할 거고요. 분류를 하고 나면 무엇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컨퓨전 매트릭스, 정확도 이런 거를 알아내야 되죠. 그래서 매트릭, scikit-learn 매트릭스 패키지 모듈에서 임포트를 할 건데 우선 컨퓨전 매트릭스 뭐 리컬이나 프리시전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애큐리시 스코어만 하고요. 그리고 저기 그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도 출력하지는 않을게요. 트리에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게 있어요. 그래서 플롯 트리라고 하는 함수 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정도까지만 먼저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자, 그럼 임포트 되셨죠? 임포트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셋 wine 데이터셋 준비. 와인 데이터셋 준비하기 위해서 요거 복사했었죠? 네, 요거 지금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만드시면 돼요. wine이라고 할까요? wine은 pandas.read CSV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CSV가 저장되어져 있는 GitHub 주소 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네. 됐나요? 네. 자, 에러 없이 다들 실행 다 잘 됐나요? 자, 그러면
앞에서 몇 개만 볼게요. 와인, 점, 헤드. 앞에서 5개만 보겠습니다. 앞에서 5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코올, 슈가, pH, 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숫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 클래스가 0.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따가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인포 한번 볼게요. 인포. 와인.info. 인포를 보시면은요. 전체 행이 몇 개 있을까요? 6,497개. 그러니까 거의 6,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6,500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특성, 4개의 변수들이 있다는 얘기죠. 순서대로 이름이 알콜, 슈가, pH, 그리고 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부 다 숫자래요. 이상하게도 전부 다 숫자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describe를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컬럼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모든 컬럼이 숫자 타입이기 때문에 describe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와인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describe를 보시면 자, 알콜, 슈가, pH, 클래스 전부 다 6,497개가 있죠. 그러니까 NA는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야. 널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널인 건 하나도 없고요. 알콜의 평균은 10.4, 10.49, 슈거의 평균은 5.4, pH의 평균은 3.2, 클래스는 0.75래요. 밑에 표준 편차들 있고요. 미니 최소값이 8에서 8, 0.6, 2.7 이렇게 있고요. 클래스 볼게요. 클래스가 0이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 클래스가 1이 최대값. 그리고 중간에 25%, 50%, 75% 이거 전부 다 1. 뭔가 좀 이상하죠? 0과 1밖에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쪽은 숫자가 맞아요. 알코올, 슈거, pH는 전부 다 숫자들이 맞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은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냐면 와인에 대해서 와인의 알코올 도수, 그 다음에 와인의 당도. 그러니까 와인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와인 좋아하시는 분 저요. 네, 저도 와인 좋아하는 편인데 와인마다 알코올 도수가 제각각이죠. 약한 도수의 알코올도 있고 그런 와인도 있고 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그런 것도 있고. 포르투갈 와인 드셔보셨어요? 브랜드 섞여 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알코올 도수가 상당히 높죠. 알코올 도수 높은 거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슈가, 당도도 정말 제각각이죠. 제각각입니다. 정말 쓴 맛이 나는 그런 것도 있고 아주 달달한 그런 와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pH는 산도, 그러니까 신맛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수치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치로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보면 이 클래스 numpy.unique로 볼게요. numpy.unique로 보시고 그 다음에 배열은 어떤 배열을 보시면 되냐면 와인에서 컬럼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클래스라고 하는 컬럼 선택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거 리턴 카운트까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0하고 1밖에 없어요. 전체 한 대략 6,500개 정도가 있는데 0이 1,599개, 그 다음에 1이 4,898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클래스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레드 와인, 하나는 화이트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레드하고 화이트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한 거고요. 0이 레드입니다. 0이 레드고요. 1이 화이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사실 이것도요 더 있어요. 컬럼이 더 있는데 그거 잘라버린 거예요. 알코올 도수랑 당도랑 그 다음에 산도 이외에도 다른 변수들이 있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컬럼들을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컬럼들을 많이 제거를 했고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클래스는 2개밖에 없어요. 클래스는 0과 1 2개밖에는 없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저도 헷갈리네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 0이 레드였는지 화이트였는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0과 1 둘 중에 하나로만 분류를 해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류를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무엇을 분류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과연 와인들을 알코올 도수와 당도와 그다음에 산도 pH의 숫자들만 가지고서 0과 1 레드와 화이트 와인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하면 KNN도 있을 거고 SGD도 있을 거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있을 건데 새로운 알고리즘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한번 분류를 하는 것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디시전 트리에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설명을 드릴 거고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해요. 간단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알고리즘인데 얘가 나중에 발전이 돼서 뭘로 발전이 되냐면 앙상블이라고 하는 또 알고리즘이 있어요. 앙상블 알고리즘에서 그중에 앙상블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앙상블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랜덤 포리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트리는 나무죠. 트리는 우리말로 나무잖아요. 포레스트는 우리말로 뭐예요? 포레스트. 숲. 나무들이 모이면 숲이 되죠. 네.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에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트리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또 포레스트가 또 이해가 되시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뭐 교차 검증 뭐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흐름이 쭉 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내용은 아시겠죠? 이 CSV 파일이 가지고 있는 것은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2가지 와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와인은 전체 몇 개가 있냐면 6,497개나 되는 와인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 무엇을 조사했냐면 알코올 도수, 그 다음에 얼마나 다냐, 당도, 얼마나 신맛이 강하냐, 산도, pH 이런 것들을 숫자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0과 1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레드 와인, 하나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화이트 와인. 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만들어 줄 건데요. 우선 피처 네임즈 요거를 배열로 만들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만들어 두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나중에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시각화해서 그래프로 그릴 거거든요. 그래프로 그릴 때 이 피처 네임이라고 하는 것과 타겟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편리해요. 그래프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특성들의 이름이란 뜻이죠. 특성들의 이름이란 뜻이니까 여기서 특성은
뭔가요? 알코올, 슈가, 그리고 pH 요거 세 개예요. 네. 요거 세 개. 그래서 그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알콜 이렇게 그 다음에 슈가 그 다음에 pH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는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쓴 거죠.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직접 쓰시면 되는데 그 전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그 암 데이터 있었죠. 암 데이터는 컬럼 몇 개 있었죠. 30개 있었죠. 30개를 일일이 다 손으로 쓸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피처 네임스라고 하는 속성이 따로 있었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요? 데이터 프레임 우리 속성 기억나는 거 있어요. 와인이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죠. 와인.컬럼즈 이게 뭐예요? 컬럼 이름들 주잖아요. 그죠? 네. 데이터 프레임에는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이 컬럼즈가 출력된 거 보시면 배열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배열이니까 0번, 1번, 2번 이렇게 해서 슬라이싱을 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특성 이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한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를 선택하면 되니까 이거를 -1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 슈가, pH 얘가 특성들의 이름이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얘를 feature name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성 변수들의 이름. 그 다음에 타겟 네임즈는 따로 없어요. 지금 타겟은 0, 1밖에 없잖아요. 0, 1밖에 없어서 그거를 레드 와인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0을 뭐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0을 레드 와인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2를 화이트 와인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클래스 제일 마지막에 클래스가 있잖아요.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클래스 중에서 0번을 레드 와인으로 이게 인덱스 0번이잖아요. 그죠? 네. 0을 레드 와인 그 다음에 클래스 2를 화이트 와인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클래스 0은 레드 와인 그 다음에 클래스 1은 화이트 와인. 자, 이렇게 해서 특성 이름과 타겟 이름들을 우리가 일단 만들어 놨고요. 얘네들은 나중에 우리가 디시전 트리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네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사용을 할 거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시는 거예요. 데이터셋이 준비가 됐으니까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요. 위쪽에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약간 탐색을 해봤잖아요. 뭐 그래프까지 그리고 뭐 이런 건 아니긴 했지만 데이터 프레임을 탐색을 해보니까 특성은 3개가 있었고 클래스가 2개. 그러니까 타겟은 하나가 있고요. 이진 분류 문제고요. 변수는 3개가 있다. 요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비율 볼게요. Y인의 클래스는 0과 1, 레드와 화이트 비율이 1599 대 4898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샘플링 할 때도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샘플링 할 때에도 이 비율을 유지해 주는 게 좋겠죠. 이 비율을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넣는다? train, test, stratify를 해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x train, x test
y train, y test. 함수 우리 임포트 했잖아요. train test split. 그다음 x라고 하는 변수 만들었죠? 안 만들었나요? 왜 안 보이죠? 제가 안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군요. 안 만들었군요. 죄송합니다. 테스트셋 분리하려고 했더니 분리를 못 하겠네요. 네, 분리를 못 하겠습니다. 네,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여기서 코드를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x를 먼저 만들어야죠. x는 자 위쪽에서 요만큼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요렇게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만, 그죠? 행은 요게 네, 죄송합니다. 네,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이런 배열들을 찾아야 돼. 그죠? 이런 배열들을 찾아야 되고 행은 전체를 다 선택하고 컬럼은 제일 끝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를 다 선택하시면 돼요. 그게 특성 배열이고 그 다음에 y는 여기 클래스. 요거 안 해놓고 시작을 했군요. 자, x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y에서 i 로케이션으로 행은 전부 다, 그 다음에 컬럼은 끝에 하나 제외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numPy 배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values, 이게 특성들의 특성 행렬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 y에서 클래스 컬럼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클래스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이거의 values. 얘가 뭐냐면 타겟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타겟 배열.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 모양만 좀 볼까요? 아니면 몇 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X 5개 전부 다 이렇게 해보시면 알코올 도수죠. 그 다음에 슈거 당도죠. 제일 마지막에 pH 3도 맞죠? 그렇게 3개. 알코올, 슈거, pH. 그리고 그게 몇 개 있을 거냐면 6,000 몇 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와인 출력해 보면 y 여기서도 5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전부 다 0이죠. 전부 다 0인 거는 여기 있는 5개는 전부 다 무슨 와인이다? 레드 와인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x하고 y까지 준비가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하셔야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특성들의 이름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타겟들의 이름도 문자열로 준비를 했고, 특성 2차원 배열 만들었고, 레이블 1차원 배열 만들었으니까 이제 드디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테스트 사이즈는 20%만 하겠습니다. 0.2, 20%. 그 다음에 stratify를 y, 그러니까 승화, 추출, stratified 샘플링을 사용하겠다는 얘기고요. random state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준비가 됐겠죠. 준비가 됐을 거고, 간단하게 쉐입만 살펴보시면 쉐입, 테스트, 쉐입 5197개, 1300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꽤 많죠. 그죠? 거의 한 5200개랑 1300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200개, 1300개, 뭐 합쳐서 6500개 대략 그 정도인 거죠. 그 다음에 Y 트레인 쉐입 당연하겠지만 여기 있는 행의 개수랑 여기 있는 아이템 개수 같아야 되고, 여기 테스트셋에 있는 행의 개수랑 그 다음에 아이템 개수 같아야 되고, 스트래티파이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비율 뭐 계산해 보지 않아도 비슷한 비율로 유지가 될 겁니다. 비슷한 비율로.
비율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면 numpy.unique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y 트레인에 있는 숫자들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return count 몇 개씩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같이 출력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훈련 세트고요. 훈련 세트고, 그 다음에 유니크 테스트 셋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레이블이죠. 테스트 레이블의 return count. 대략 보시면 훈련 레이블에 레드와 와인 0과 1의 비율이 1200개, 390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레이블에서 레드와 와인, 화이트 0과 1의 비율이 320대 98, 980, 3대 9, 3대 10 요 정도가 되죠. 요 정도가 됩니다. 대략 비슷하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훈련셋, 테스트셋 분리하는 것까지 사실 이 아래쪽은 뭐 확인해 보지 않아도 얘네들이 다 알아서 잘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한 줄만 딱 호출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decision tree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decision tree, 우리말로는 결정 트리, 나무를 그냥 트리 그대로 놔두더라고요. 결정나무, 의사결정나무. 결정 트리라고 번역하는 책들도 있고요. 의사결정, 나무 이렇게 번역하는 책들도 있어요. 디시전이 결정하다잖아요.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다음에 트리, 나무.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이용한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분류기 생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델을 생성을 해야 되죠. 모델을 만드실 때 우리 임포트한 거 있죠. Decision Tree Classify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그 파라미터들을 보시면 파라미터들이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가 다 있어요. 진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뭐 베스트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뭐 등등등등등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디폴트 값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죠. 이 중에 하나만 한다면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거 그 결과가 다르게 보일 테니까 랜덤 넘버만 똑같이 만들어주면 결과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보일 거야. 사실 진짜로 머신러닝 하실 때는 요거 넣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그 항상 똑같은 결과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진짜 머신러닝 할 때는 랜덤 스테이트는 넣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업용이에요. 자, 이게 그 모델 생성이에요. 모델 생성. 네, 생성이 됐죠.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훈련. 자, 훈련이니까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할 때는 아규먼트 2개 주시면 되죠. 2개를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2차원 행렬, 두 번째가 레이블. 그래서 2차원 행렬은 x, train. 그 다음에 1차원 행렬은 레이블, y, train.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이게 모델. 네, 훈련도 금방 끝났네요. 훈련도 금방 끝났죠. 자, 도대체 얘가 무엇인가? 일단은 정확도부터 볼까요? 정확도,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 이런 거 그려보고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를 보도록 할게요. 훈련셋 예측값, 트레인, 프리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 끝난 모델이 트리 클래시파이어고요. 여기에서 똑같이 전부 다 프리딕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프리딕트 메서드가 있고 여기에 트레인 셋을 넘겨주시면 훈련 레이블에 대한 예측값들이 나오는 거죠. 훈련 레이블에 대한 예측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한번 눈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10개를 출력을 해볼까요? 앞에서 10개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10개. 1이니까 화이트 와인이란 뜻이고 0, 1, 0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실제 값. 실제 값은 Y 트레인을 보셔야 돼요. Y 트레인 앞에서 10개. 앞에서 10개를 보니까요. 네. 111 여기도 111 그다음에 000 000 111 0 111 0 적어도 앞에 10개는 잘 맞추고 있군요. 어떻게 맞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어떻게 맞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앞에 10개는 잘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컨퓨전 매트릭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에서의 컨퓨전 매트릭스. 컨퓨전 매트릭스. 이제는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실제값, 그리고 예측값. true, 실제값, predict, 예측값. 그래서 실제값은 ytrain, 그 다음 예측값은 train, predict. 와우, 엄청 정확하지 않나요? 11개밖에 안 틀렸어요. 아까 몇 개 있었죠? 5197개? 그죠? 그러니까 거의 5200개가 있는데 5200개의 와인 중에서 11개밖에 안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췄어요. 진짜 좋은 모델인 것 같죠? 아닌가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중간에 제목을 섹션 제목을 조금만 넣을게요. 훈련셋 예측값 넣기 전에 여기에 소 제목으로 훈련셋에서의 평가 이렇게 소제목 하나만 넣겠습니다. 자, 모델을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거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디시전 트리를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 데이터를 보내줬어요. 모델한테 훈련 데이터와 훈련 레이블을 알려줬어요. 공부해라 라고 이렇게 한 거죠. 자, 공부해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알려준 데이터들을 자, 이번에는 정답지 가려놓고 똑같은 문제 줄 테니 문제 풀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의 5200개 중에서 11개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췄어요. 정확도가 무지하게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99% 정도 되겠죠? 이 정도면 Y train, 그다음에 train, predict 99.7%, 99.8% 이런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럼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테스트셋에서는 테스트셋의 예측값도 봐야죠. 테스트셋의 예측값도 보셔야 되는데 테스트, 프리딕트. 자, 그러면 훈련되지 않은 우리가 문제를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는 녀석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을까를 보는 거죠. 그래서 트릭, classifier.predict 똑같죠. predict 여기서는 테스트 이건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모델한테 이 데이터는 알려준 적이 없어요. 바로 그냥 컨퓨전 매트릭스 그릴까요? 네. 컨퓨전 매트릭스 그리고 실제값은 y 테스트가 실제값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예측해 본 거는 테스트 프리딕트 꽤 많이 틀리고 있죠. 테스트 셋이 개수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요. 테스트 셋에서 그 개수는 뭐 1000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도 94개, 81개 이렇게 틀리고 있어요. 물론 맞춘 게 많기는 합니다. 레드 와인을 레드로 잘 맞췄고 화이트를 화이트라고 잘 맞춘 것들이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긴 한데 틀린 것들이 훈련셋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확도를 보면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
보시면 거의 점수가 안 좋을 거예요. 86.5%입니다. 오버피팅이 굉장히 심한 거죠. 훈련셋 내에서는 99%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테스트셋에서는 86% 정도의 정확도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암 같은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죠. 암에서는 암인지 아닌지 진단할 때, 그 다음에 아이리스, 붓고 품종 할 때도 다들 90% 넘지 않았었나요? 근데 테스트에서도 90% 넘고 그랬었죠. 훈련셋은 정말 거의 틀리는 거 거의 없이 맞추고 있는데 테스트셋은 되게 많이 틀리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심한 것을 무슨 적화? 과대적화. 피팅이 너무 심하게 된 거. 알려준 데이터에만 너무 피팅되어 있고 모르는 데이터는 못 맞추는 거. 이거를 오버피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버피팅.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디시전 트리는 일단은 다른 파라미터들을 수정하진 않았지만 오버피팅이 너무 심하다. 과대적합이 심하다. 라고 하는 결론을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버피팅이죠. 오버피팅. 훈련셋의 정확도와 테스트셋의 정확도가 너무 크게 차이 난다. 훈련셋의 정확도는 너무 좋은 반면에 테스트셋의 정확도는 너무 많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왜 디시전 트리가 이렇게 과대적합이 심한지 그 이유를 좀 보여드릴게요. 디시전 트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분류를 하는 거길래 저런 과대적합이 나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디시전 잠깐만요. 부제목 부제목으로 넣을까요? 그냥 이렇게 부제목으로 넣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시각화.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 시각화. 디시전 트리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임포트한 함수 중에서 플롯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롯트리.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임포트 다시 한 번만 볼게요. 트리라고 하는 모듈에서 이게 알고리즘 이름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런 뜻이고 클래스가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함수가 플롯 트리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함수예요. 자, 그런 함수인데 사용하는 방법을 볼까요?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디폴트 값이 없죠. 디폴트 값이 없고 뒤쪽은 디폴트 값들이 다 있어요. 일단은. 그쵸? 그러니까 일단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요거 하나만 채워주면 돼요. 요거 하나만. 그리고 파라미터 이름에서 보듯이 여기는 뭐 넣어주면 될까요? 우리가 생성하고 훈련시켜준 디시전 트리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뭘 한다? 디시전 트리를 그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끝난 모델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훈련이 끝난 모델을. 자, 훈련 끝난 모델이 뭐예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죠. 그려볼게요. 좀 시간이 좀 걸리죠? 네. 뭔가 텍스트가 뭔가 되게 많이 나오면서 출력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그 사이에 조금 바뀐 것 같군요. 일단 중지할게요. 네. 끝나라. 프린트문이 너무 많아요. 이 프린트문이 너무 많은 거는 끝나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아, 이제 나왔네요.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알아볼 수 없죠. 알아볼 수 없죠. 그리고 프린트물 너무 많고 plt.show를 넣어주면 plt.show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텍스트 출력하는 걸 다 없앨 수 있으세요. 그래서 플롯 트리라고 한 다음에 plt.show를 반드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시간은 아까만큼 걸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를 그렸을 때 너무 그래프가 작게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저기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을 네, 나왔군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거는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작하는 노드에서부터 시작 노드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너무 작긴 한데 뭔가 시작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눠져요. 여기를 노드라고 부릅니다. 노드라고 부르고요. 노드에서 나뉘어진 가지를 브랜치라고 얘기합니다. 브랜치, 가지. 우리말로도 가지죠. 그럼 여기서도 또 이렇게 가지를 쳐요. 여기서도 가지를 치고요. 지금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이 가지들이 정말 무지하게 많은 것 같죠. 이렇게 이 가지들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얘를 왜 디시전 트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거꾸로 놓고 보면은요. 그 나무들이 자랄 때 어떻게 자라나요? 나무는 이렇게 뿌리가 땅에 이렇게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무가 처음에 가지를 이렇게 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 가지가 또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요. 또 이쪽 가지에서도 또 이렇게 가지가 나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여기를 뿌리라고 하면 그 뿌리에서 처음에 가지가 갈라지고 또 가지가 갈라지고 또 가지가 갈라지고 마치 그 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면서 가지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들이 나눠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여기도 또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거꾸로 그린 모습처럼 비슷하다라고 해서 디시전 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시전 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시전 트리에서 이 각각의 요 부분들을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노드에서 뻗어나간 여기를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노드들 있죠. 제일 끝에 있는 이 노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을 리프, 나뭇잎이라고 부릅니다. 나무에서 제일 끝에 달려있는 게 뭐예요? 끝에 달려있는 게 나뭇잎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노드, 브랜치, 리프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고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기 전에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거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와인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입사하는 회사 얘기로 잠깐만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앞으로 면접을 보실 거예요. 면접을 보실 건데 면접을 한 10군데를 봐서 10군데 다 합격했어요. 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떤 회사 가실래요? 그때 뭘 하죠? 결정을 내리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회사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연봉 좋습니다. 연봉. 연봉 얼마 이상이면 갈래요? 그냥 연봉 얼마 이상이면 갈래요? 3천? 좋아요. 3천. 그럼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연봉이 3천보다 작다. 연봉이
3,0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가지가 두 개가 나눠지겠죠. 그쵸? 그러면 연봉이 3,000보다 작은 회사들이 10개 중에 뭐 한 4개가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3,000 이상인 회사는 뭐 6개가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 안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개 회사, 여러분들이 합격한 10개 회사 중에서 연봉 3,000 이상이라고 해서 6개 회사가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거리. 집에서 출퇴근하기 좋은 거리. 그럼 여기에 6개를 여기에 있는 6개를 이번에는 거리로 집에서 다니기 얼마나 편한가 이거죠. 뭐 거리랑 시간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이내다, 1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다. 뭐 이렇게 두 개로 한번 나눠 볼게요. 1시간보다 적게 걸린다. 1시간보다 더 많이 걸린다. 그러면 또 회사가 여기도 3개, 뭐 여기도 3개 이렇게 예를 들자면 1시간보다 오래 걸린 데는 안 가. 이거죠. 자, 그럼 또 3개에서 또 결정을 해야 돼요. 연봉 나왔고 거리 나왔고 그 다음에 응? 응? 근무 시간. 복리후생. 좋아요. 복리후생 얼마나 좋으냐. 네, 연봉 말고 보너스 있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근무 시간이니까 야근 많이 하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정을 뭐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제일 끝에 리프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디시전 트리예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서 얼마 미만이냐, 얼마 이상이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체 데이터셋이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또 각각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 이상이면 이제 그 다음에는 거리로 보겠다. 연봉이 3,000 미만이더라도 그럴 수도 있어요. 신생회사, 스타트업 아니면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거죠. 몇 사람이 합쳐서 창업을 해요. 최초의 연봉은 3,000보다 작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스탁 옵션 뭐 이런 게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도 가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연봉이 작아도 스톡 옵션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하는 과정이에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게 아주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뭐 내가 어떤 직장을 갈지 말지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학원 선택하실 때도 아마 하지 않을 이런 거 비슷하게 하셨죠. 후기들 살펴보고 이 학원 갈까 말까 뭐 이런 것도 하셨을 거예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런 질문들을 던져서 왼쪽 오른쪽 질문 던져서 왼쪽 오른쪽 질문 던져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갈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머신러닝에 활용한 게 디시전 트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게 뭐냐면 제일 끝에 이 리프들 있죠. 제일 끝에 있는 이 리프들은 어떤 거는 레드 와인, 어떤 거는 화이트 와인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변수는 딱 3개밖에 없잖아요. 알코올, 그 다음에 슈가, 그 다음에 pH 3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얘가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예를 들면 제일 처음 질문을 뭐 알코올이라고 던질 수도 있어요. 알코올 도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럼 알코올 도수 5%보다 높은 거, 5%보다 낮은 거 뭐 이렇게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뭐 대략 5,000개라고 할게요. 5,000개 중에서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이쪽으로는 뭐 1,000개, 이쪽으로는 4,000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 5,000개 안에도 레드와 화이트가 섞여 있을 거고 알코올 도수로 일단
이렇게 두 개로 나누더라도 그래서 1000개하고 4000개로 나눠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도 물론 레드와 화이트가 섞여 있고 여기도 레드와 화이트가 섞여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가지가 나눠졌으면 그러면 알코올 도수 중에서 이번에는 슈가로 뭐 당도가 높은 거 낮은 거 이런 식으로. 여기는 왼쪽이랑 똑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는 pH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것 중에는 산도가 높은 거 낮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지를 계속 나누다 보면 알코올 도수 슈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는 산도. 알코올 도수 슈가 나왔죠. 여기서 다시 한번 알코올. 또 이렇게 던질 수도 있어요. 질문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질문이 알코올 도수 5%를 기준으로 던졌다면 5%보다 5%는 너무 심한가? 5%보다 작은 와인은 없으니까. 없죠? 무알콜 와인이 있나? 네, 모르겠습니다. 10%를 기준으로 나눴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10%보다 작은 게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다시 8%를 기준으로 해서 8%보다 작으냐 크냐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보다 큰 것도 다시 한번 또 알코올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뭐 15%보다 작으냐 크냐 또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1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리는 얼마든지 자세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 나누다 보면 이쪽에는 레드 와인, 이쪽에는 화이트 와인, 여기는 레드 와인, 또 레드 와인,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 이런 식으로 리프가 나눠지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디시전 트리의 결정 과정입니다. 디시전 트리 결정 과정. 근데 지금 너무 크니까 잘 안 보이죠? 너무 크니까 잘 안 보여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요렇게까지만 한번 볼게요. 요 정도까지만 보려면 우선 사이즈를 먼저 좀 늘릴게요. 피겨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피겨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피그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한 20 정도로 늘릴까요? 20? 가로 크기가 20이란 얘기고요. 4:3 4 5 3 16 정도로 할까요? 20하고 16? 크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적당하게 해본 거예요. 크기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플롯 트리 디시전 트리는 훈련이 끝난 디시전 트리는 트리 클래시파이어. 자 여기에서 아규먼트를 주는데 맥스 뎁스 한 칸, 두 칸까지만 그릴게요. 두 칸까지만 이렇게 하고서 plt.show를 해주시면 아까보다 훨씬 빨리 그릴 거고 훨씬 금방 끝날 거예요. 너무 크죠? 한눈에 다 안 보이죠? 조금 줄일게요. 여기 16, 여기를 12.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면 적당하게 보이죠? 네. 여기서 이 맥스 뎁스라고 준 거는 뭐냐면 뎁스가 두 칸.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린 건 아니고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루트에서 뿌리죠, 뿌리에서 여기서 한 칸 내려왔고 그 다음 두 칸 내려왔고 나머지는 생략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맥스 뎁스.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지금 질문을 어떻게 던졌냐면 x1이라고 하는 변수가 4.35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x1이라고 하는 변수가 1.65보다 작을 때 x1이라고 하는 변수가 6.6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저랑 똑같은가요? 숫자가 이 안에 있는 거 똑같죠? 아마 랜덤 넘버가 같으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숫자랑 아마 다 같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X라고 하는 게 뭐야? X. 특성셋. 특성셋. 특성셋은 가로와 세로가 있잖아요. 그죠? 변수가 우리 3개 있었죠. 3개. 그죠? 그 3개가 뭐였어요? 순서대로. 알코올, 슈가, pH. 그럼 여기 1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슈가 의미하는 거예요. 슈가. 알코올, 슈가, pH. 그럼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다? 슈거를 기준으로 나눴다. 슈가를 기준으로 나눴다. 당도를 가지고 나눴다예요. 두 번째도 당도를 가지고 나눴다는 얘기고요. 여기도 당도를 가지고 나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죠. 아까 이것 때문에 제가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feature names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파라미터 중에 feature name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우리 변수 이름도 뭐라고 만들었어요? 변수 이름도 feature names라고 만들었어요. 앞에 있는 거는 파라미터 이름,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만든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아마 target names도 target name이 아니군요. class names. 그 feature names 옆에 있는 게 class names죠. 클래스가 레이블 얘기하는 거잖아요. 레이블 안에 클래스가 몇 개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즈. 클래스 네임즈. 이거는 제가 변수 이름 뭐라고 했었냐면 타겟 네임즈라고 썼던 거예요. 타겟 네임즈.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되셨죠? 자, 조금만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하나만 더 넣을 거냐면 field라고 하는 게 있는데 field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여기 field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alse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true라고 바꿔줄게요. true.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시면 색깔도 조금 들어갈 겁니다. 색깔. 아까 레드가 많았어요? 화이트가 많았어요? 화이트가 많았죠. 기억 안 나시면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훈련셋 준비할 때 클래스 0과 1 두 개가 있었죠. 0은 1599개, 1은 4898개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0은 뭐라고 했냐면 0을 레드로 했어요. 0을 레드로 했고 2를 화이트로 한 거예요. 2를 화이트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누가 더 많아요? 화이트가 훨씬 지금 많죠. 화이트가 훨씬 많아요. 디시전 트리 볼게요. 파란색이 진할수록 화이트 와인. 파란색이 연할수록 레드 와인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이거 무슨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노란색은 아니지만 파란색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화이트 와인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노란색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은 레드 와인 0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해석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value 1279개 3918개 훈련 세트에 있었던 전체 샘플 개수예요. 훈련 세트에 0과 레이블이 0과 1 두 개가 있었죠. 그렇죠? 거기서 1, 화이트 와인이 훨씬 많았잖아요. 3900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화이트 와인 쪽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첫 번째는 뭐라고 하겠다? 첫 번째는 화이트 와인이라고 부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지가 하나밖에 없었다면 화이트 와인인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6,000개가 넘는 것 중에서 눈 감고 뽑으면 1200개에서 레드가 나올 거고 3900개에서 화이트가 나올 거잖아요. 화이트가 나올 확률이 더 높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화이트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전체가 5,100개군요. 죄송합니다. 6,000개가 아니라 5,000개였습니다. 네. 여기에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5,000개 중에서
5,000개 중에서 5,000개 샘플들 중에서 3,900개가 화이트인 이런 샘플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당도가 4.35보다 작으냐, 4.35보다 그렇지 않으냐, 크냐, 이렇게 나눈 거예요. 왼쪽 yes, 오른쪽 no입니다. 네. 4.35보다 작은 녀석들은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아까 연봉 가지고서 회사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자, 그랬더니 왼쪽에는 몇 개가 쌓였냐면 왼쪽에는 2,946개가 쌓였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2,251개가 생겼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2,946개 중에는 레드와 화이트의 비율이 1,199와 1,74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두 개가 숫자가 아까보다 비슷해졌죠. 그래서 파란색이 옅어졌어요. 레드와 화이트의 비율이 비슷해져가지고 파란색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졌고, 자, 여기는 볼까요? 당도를 기준으로 해서 4.3보다 큰 녀석들은 2,251개가 있는데 그 중에 레드는 80개밖에 안 되고 화이트가 2,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어떻게 됐어요? 더 진해졌어요. 파란색이 더 진해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쪽 가지로 내려오면 뭐라고 예측하겠다? 이쪽 가지로 내려오면 화이트 와인이라고 예측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쪽 가지로 내려와도 화이트 와인이라고 예측을 하긴 하는 겁니다. 화이트 와인 조금 더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 왼쪽 가지로 내려왔을 때에는 화이트 와인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아리송한 거고 애매한 거고, 오른쪽은 화이트 와인이라고 예측을 하면 거의 대부분 맞추고 한 80개 정도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하면 화이트가 됐든 레드가 됐든 어느 한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 질문을. 아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드 와인 중에 당도가 강한 와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화이트 와인이 당도 강한 것들은 진짜 강하고 연한 거는 좀 안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그리고 중간에 G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G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트리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질문을 던지는 기준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기준인데 G니 개수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은 이 G니 개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죠. 여기가 0.3이죠. 0.3이고요. 이쪽이 색깔이 진해졌죠. 진해진 거 보시면 0.069 거의 0에 가까워져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쪽은 진위 개수가 굉장히 낮아져요.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진위 개수라고 하는 게 어떤 질문을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 일단 얘는 어떻게 만들지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그냥 좀 넘어갈게요. 수학적인 얘기가 좀 들어가서. 이 정도 아시면 될 거예요. 당도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당도가 여기 있는 기준치보다 작으면 왼쪽, 여기 같거나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내려왔더니 샘플이 2,946개, 2,251개로 나눠졌는데 오른쪽은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가지로 가볼게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가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당도를 가지고서 질문을 또 던진 거예요. 1.65보다 작으냐, 그렇지 않으냐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을 던졌더니 여기에서의 진위 계수는 0.48이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떨어졌냐 하면 0.19 떨어졌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 하면 여기 있던 파란색보다 여기 있던 파란색이 훨씬 진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화이트 와인의 개수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화이트 와인이라고 예측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으로 내려가면 1900개 중에서 레드 와인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제 레드 와인이 1000개, 화이트 와인이 800개. 그래서 이쪽까지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얘는 레드 와인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쪽은. 그다음에 여기서도 당도를 가지고서 당도가 낮으냐 높으냐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에서는 이제 드디어 여기서는 문제가 뭘로 바뀌냐면 산도, pH로 바뀌고요. 오른쪽은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서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눠가는 거예요. 가지들을 당도와 그리고 알코올 도수와 그리고 산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해서 나눠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밑에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훈련색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팅을 하는 과정이 디시전 트리에서 피팅을 하는 과정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런 그 트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럼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훈련셋 하나 있잖아요. 그죠? 훈련셋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훈련셋이든 테스트셋이든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알코올 9.4, 그 다음에 슈거 1.9, 3.5, 1 이렇게 있겠죠. 자, 요거 가지고 해볼까요? 9.4, 1.9, 3.5. 알코올 9.4, 슈가 아까 1.9였나요? 그다음 pH 기억나요? 대충 3이라고 할게요. 자, 훈련 세트에 이런 게 있었어요. 훈련시키고 나서 트리가 만들어졌고 이제 예측하겠다. 와인이 이렇게 생긴 와인이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 예측하겠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질문을 딱 보는 거죠. 슈거 4.3, 1.9 작죠. 그럼 어디로 내려간다? 왼쪽으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 다시 슈거로 물어보죠. 1.65보다는 크죠. 그럼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트리가 여기서 끝났다면 얘는 뭐예요? 얘는 레드 와인이에요.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더 내려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알코올 도수가 11.0보다 얘는 작잖아요. 그럼 왼쪽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서 알려주는 게 있겠죠. 레드가 많으냐 화이트가 많으냐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보고서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세트 5,197개를 가지고서 트리를 쫙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와인 하나가 딱 들어오면 그 와인 하나를 가지고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렇게 해서 트리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어디에 도달하겠다? 제일 마지막에 리프, 나뭇잎에 도달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뭇잎은 화이트 와인이다, 레드 와인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말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디시전 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갈지 안 갈지, A라고 하는 회사를 갈지 B라고 하는 회사를 갈지 의사결정을 할 때 내리는 그런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분류를 하는 모델이 디시전 트리입니다.
디시전 트리. 네. 시간이 거의 제가 이제 그 회의를 들어가야 돼서 요것까지만 딱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디시전 트리의 장점. 의사결정나무 디시전 트리의 장점. 디시전 트리의 장점은요. 특성들을 스케일할 필요가 없어요. KNN은 거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 공식 안에서 뭐 예를 들자면 알코올 도수의 제곱, 그 다음에 당도의 제곱, 그 다음에 뭐 pH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단위가 달라지면 거리 계산에 미치는 그 영향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디시전 트리 보세요. 디시전 트리는 그냥 질문 자체가 알코올 도수가 10% 이상이냐 미만이냐, 그 다음에 뭐 당도가 5% 이상이냐 미만이냐, 그냥 거기에 있는 특성들이 가지고 있는 단위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죠. 그렇죠? 일부러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디시전 트리는 특성들의 스케일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과를 이해하기 쉽죠. 트리를 딱 그려놓으면 왜 예측이 레드 와인이라고 됐는지, 예측이 왜 화이트 와인이라고 됐는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쉬운 거죠. 아까 트리만 따라서 내려오면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와인이 알코올 도수 얼마였고 당도가 얼마였고 pH 얼마였으니까 그거 따라가지고 트리를 내려오기만 하면 끝에 아 얘는 레드야 얘는 화이트야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결과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장점인데 단점. 디시전 트리의 단점은 적합되기가 쉬워요. 아까 우리 훈련 셋에서 5,000개가 넘는 와인을 99%의 정확도로 분리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1,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테스트 셋에서는 80 몇 퍼센트 정확도밖에 안 보였죠. 과대적합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과대적합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해서 과대적합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가지치기. 여기서 뎁스 보셨죠? 뎁스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트리를 만들 때 트리를 무한히 길게 막 늘리지 말고 적절한 위치에서 딱 잘라버리면 오차는 오차대로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과대적합은 줄일 수가 있어요. 과대적합이 되기 쉬운 이유가,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알코올 도수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100%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그건 좀 힘들겠구나. 알코올 도수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까요? 알코올 도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보다 작으면 이렇게 해서 트리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쪽은 10%보다 작은 녀석들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알코올 도수가 9%보다 작으면 그럼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요렇게 온 거는 9에서 10 사이에 있는 알코올 도수고 요렇게 내려오면 9%잖아요. 그죠? 여기 또 나눌 수 있죠. 알코올 도수가 8%보다 낮으면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죠. 여기도 이번에는 알코올 도수가 9.5%보다 낮으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한히 나누다 보면 정말 100%의 정확도를 갖게 되는 트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수만에서 딱 끊어버려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위쪽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그런 트리가 아니라 좀 간단한 트리에서도 적절한 정도의 정확도와 오버피팅이 적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모델입니다. 스케일 변환할 필요 없고 이해하기 쉬운 반면에 오버피팅이 되기가 너무 쉬워서 그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과대적합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모델이 디시전 트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과대적합을 피하느냐,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튜닝을 하느냐, 이거는 교차 검증을 이용하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좀 하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좀 시간 오래 했죠?